RC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9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꼼꼼히 해설해 볼게요. 자, 19번입니다. 이 문제 다시 보실 수 있는 시간 30초 드릴게요. 해설 시작합니다. 자, 보기를 봤더니 product이라는 친구를 가지고 품사를 바꿔놨습니다. 문법 문제가 맞아요. 가장 먼저 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자, 동사 찾아보시죠. 어디 있나요? transport, 수송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수송하는지 이 L이라는 shipping은 주어겠죠? 수송합니다. 그리고 빈칸이 나왔고요. 빈칸 뒤를 봤더니 to ports, 어디로? 항구로. 항구 도시로. 그러면 수송합니다. 무엇을 항구로. 그러니까 빈칸은 무엇을 수송하는지, 즉 목적어가 와야 하는 자리입니다. 맞나요? 그럼 결국 명사를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A번부터 데이비까지 명사를 골라줘야 됩니다. 자, 일단 B, produce는 생산하다 라는 동사고요. 다음에 David, productive. tive는 생산적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면 1번 A는 product라는 상품에 S가 없고요. 그죠? 다음에 C는 뭡니까? 명사에 S가 있죠. 자, 그러면 S를 붙일지 말지 우리가 따져야 하는 건 뭘까요? 이 상품이라는 게 셀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 우리가 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품이 한 개인지 두 개 이상인지 영어에서는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셀 수 있다면 앞에 어를 쓰거나 뒤에 반드시 s를 붙여주셔야 되는데요. 반대로 셀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나 s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셀 수 있다라고 한다면 s를 붙인 C가 정답이고 셀 수 없다면 어나 s를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A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상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로덕트 상품은 셀 수 있죠. 상품 한 개, 두 개. 그래서 정답은 C입니다. 자, 19번 퀵 해설 정리하겠습니다. 에어시핑은 수송합니다. 빈칸을 항구에. 그러니까 무엇을 수송하는지 명사가 와야 합니다. 명사가 아닌 B와 데이빗은 제거하고 A와 C의 차이는 S를 붙일지 말지. 명사에 S를 붙일지 말지는 셀 수 있냐 없냐입니다. 자, 그런데 상품은 셀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정답은 C. 이해됐을까요? 자, 이 문장 같이 해석을 해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무엇은요? 이 L시핑은요. 회사명이겠죠? 무엇 합니까? 수송을 합니다. 무엇을요? 상품들을요. 제품들을. 어디에요? 저녁에 port, 항구에 수송을 해준대요. 근데 어디와 어디 저녁입니까? 북미와 남미 저녁에. 그래서 토익에서 실제로 또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보스 A and B. A와 B 모두 라는 뜻이죠. 자, 19번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하실 수 있는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키워드 위주로만 복습하세요. 자,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다시 푸실 수 있는 시간 30초 드릴게요.
20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가장 먼저 and를 잡아요. and. 자, 이 and라는 친구는 뒤에 있는 친구와 똑같은 걸 앞에 쓸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nd 뒤에 지금 뭐가 왔죠? will resume. 재개할 것이다. 즉, 동사가 왔죠. 그러면 and 앞에도 반드시 동사가 와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을까요? and 뒤에 동사가 오면 and 앞에도 동사가 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형광펜 치고 있는 이 문장이 and 앞 맞죠? 자, 여기서 빈칸을 제외하고 동사가 있나요? 동사가 없습니다. 그죠? 이 벤더 씨는 그리고 빈칸하다 무엇을요? His inspection. 점검을. 그죠? 그러니까 V라는 사람은 점검을 이라는 목적어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빈칸은 무슨 자리입니까? 동사 자리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을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동사가 아닌 거를 제거해 볼게요. 빈칸은 동사 자리입니다. A번부터 데이비까지 동사가 아닌 건 A에 ing 보이죠? ing라든지 앞에 to가 붙은 것은 동사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 C, D 모두 다 가능하고요. 자, 다음 두 번째로 뭐를 볼지는 보기가 결정을 해주는 건데 지금 B번부터 데이비까지 다 뭐가 있어요? 동사에 S가 있습니다. 원래 will 뒤에는 B라는 원형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will is라는 건 없죠. 그죠? 네. 그래서 S를 붙일지 말지는 보실 필요 없고요. 그럼 B, C, D의 차이가 무엇이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비동사 플러스 PP가 있냐 없냐입니다. PP는 보통 동사 뒤에 ED가 있죠. 자, 볼게요. 자, B번 같은 경우는 PP는 있지만 B가 없습니다. 비동사가. 근데 반대로 C와 데이빗은 BPP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영어에서 BPP가 오면은 되다의 의미가 있어요. 되다. 다음, 그럼 BPP가 아닌 것은 어떤 의미? 하다입니다. 결론, B는 하다. 그리고 C와 데이빗은 되다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봐야겠죠. 자, 이 V라는 사람은 그의 점검을, inspection, 점검을 완료하나요? 완료되나요? 사람은 점검을 하나요? 점검이 되나요? 사람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B. 끝!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빈칸 뒤에 명사, 그러니까 명사가 지금 여기서는 을을이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명사가 오면은 얘는 하다의 의미일 가능성이 99%예요.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퀵 해설 들어갈게요. 가장 먼저 저는 and를 잡았습니다. and 뒤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and 앞에도 반드시 동사가 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and 앞에 동사가 있는지 봤더니 빈칸을 제외하고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빈칸은 동사 자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A를 제거를 했고요. B, C, D의 차이는 BPP냐 아니냐. BPP는 되다. BPP가 아니라면 하다. 그래서 B는 하다, C, 데이빗은 되다입니다. 자, 근데 문장 구조상 보니까 V라는 사람은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빈칸 뒤에 목적어가 왔기 때문에 이제 하다의 의미인 B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다 이해하셨다라는 전제하에 요 20번 문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 V라는 사람은 완료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점검을요. 무엇의 점검인 거죠? 팩토리가 뜻이 뭐예요? 공장이죠. 공장의 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무엇의? 당일에. 자, 그리고
재개할 거예요. 그 일을.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죠? 언제요? 내일요. 이해했네요. 공장 점검을 지금 당일에 점검은 완료를 했고, 그리고 내일 그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자, 20번 문제 다시 키워드 위주로 복습하시면 됩니다. 10초 드릴게요. 자, 21번 문제 다시 보실 수 있는 시간 30초 드립니다. 자,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There are 무엇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there are이라는 친구는 그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there are books라고 하면 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책들이 라고 여기다가 있는 이가를 붙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주어라고 부르죠. Anyway, 자 그럼 there are 있습니다 라는 동사가 왔으니까 그 뒤에는 주어가 와야 됩니다. 자, 빈칸 뒤에 주어가 왔는지 볼게요. 15 orders. order의 뜻이 뭡니까? 주문이란 뜻이죠. 그래서 주문이라는 주어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15개의 주문건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니까 명사가 왔고 15, 15개의 이런 걸 우리가 숫자 몇 개인지 이런 걸 수사라고 하는데요. 자, 명사가 왔고 15개인 15 수사가 오면은 그 앞에 와야 할 게 뭘까요? 정답은 C입니다. approximately, ly 부사, 대략 부사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혹시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 패턴을 정리해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 구조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계속 보니까 자, 있었던 거죠. 대략 몇 개의 주문건이 있었습니까? 15개의 주문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which라는 친구가 나왔잖아요. 자, which라는 친구는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15건이죠? 15건의 주문건이 어떤 친구인지를 설명해 준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을까요? 자, 이런 which는요, 뒤에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주어가 없는 상태에서 need라는 동사가 나온 거고요. 그죠?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건데 지금은 주어가 없죠. 다음 우리가 feel이라고 하면은 이행하다란 뜻이에요. 근데 be랑 ed가 있죠. 그러니까 이행하는 게 아니라 이행이 되다란 뜻이에요. 이행이 되어야 할 order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요? 자, 그리고 send out. send out이 뭐겠습니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달이 되어야 할. 그러니까 filled and sent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By the end of the day. 오늘에까지. 자, 그러면 which부터 day까지는 앞에 있는 order를 설명해 주는 친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해석을 봐드릴게요. 문장 구조를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 지금 문장 구조는 이해를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해석 위주로 잘 받아주세요. 자, 대략 몇 건의 15건의 주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문이 어떤 주문인지 위치 이하가 설명이 이제 해준다라는 거죠. 설명을. 자, 뭐 해야 하는, 뭐가 되어야 하는 주문이에요? 이행이 되고 그리고 보내져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오늘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21번 문장에서의 핵심은 there are이 나왔고 빈칸이 오고 수사 15 온 다음에 orders라는 명사가 온다면 빈칸에는 부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approximately, 대략이라는 뜻이죠. 자, 나머지 품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A번은 거의 정확한, 그러니까 형용사 또는 계산하다라는 동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다음 B는 션이니까요. 맞죠? 명사입니다. 근사치. 다음에 데이빗은 A를 S를 쓰냐 마냐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아요. 자, 21번 키포인트 위주로 복습하실 수 있는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 다시 푸실 수 있는 시간 30초 드릴게요. 자, 22번의 답에 대한 근거는 become입니다. 자, 제가 토익에 좋아하는 동사들 4가지 정리해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be, become, remain, keep. 자, 이 친구 바로 뒤에 빈칸이 있다면 여기는 형용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형용사를 데리고 오는 친구들이에요. 자, 또는 이 친구는 이 구문을 알아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be eligible for 이렇게요. 무엇무엇의 자격이 되다. 또는 이 be를 become으로 쓸 수도 있어요. 무엇무엇의 자격이 되다. 정답은 A. 자,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 굉장히 간단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become이라는 친구 뒤에 형용사 넣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명사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토익 외에서의 시험에서는 명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요. 지금 본론과는 관계가 없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데 혹시 become이나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올 때는 어느 경우인지가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지금 바로 개인톡 주세요. 자, 그럼 본론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22번 문장 이제 해석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자, 같이 보시죠. 자, 누구는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뭐가 된다라는 거죠?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자격인지 for 이하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무엇을요? for이니까 모든 benefits, 복리 후생 같은 거 있죠.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as soon as 잡을게요. as soon as 무엇 하자마자 무엇이 되면 그러니까 이 친구 뒤에는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올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접속사거든요. 물론 자, 뭐 하게 되면 뭐 하자마자 자, 그들이 일하자마자 일하게 되면은 몇 개월 동안 for이 뒤에 기간을 가져오면 뭐뭐 동안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half a year. 오케이. 1년 동안. 그러니까 half니까 6개월이겠죠. 6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면 모든 복리후생들을 받을 자격이 된다. 자, 22번. 다시 키포인트 위주로 복습하실 수 있는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23번 다시 풀어보시죠. 30초 드릴게요. 자, 문장 구조 보겠습니다. All individuals. 모든 사람들은 자, 모든 사람들은 이라는 주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who가 나오면 두 번째 동사 앞까지 끊어주면 돼요. 자, 첫 번째 동사 worked, 두 번째 동사 were. 그러니까 who부터 두 번째 동사 앞인 project까지가 앞에 있는 individual을 설명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근데 뭐 했던 사람이에요? 일했던 사람이에요. 빈칸하게 어디에 대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프로젝트에서 빈칸하게 이제 worked, 일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되었다? recognize는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were이라는 비동사가 왔고 ed가 왔으니까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받다가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parsley에 의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일한 사람이 인정을 받을까요? A. hard, 열심히. B. 꽤. C. 순, 곧. 다음에 David, fairly, 상당히. 정답은 뭘까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23번 문장은 제가 해석을 먼저 했었던 이유는 보기를 봤더니 무슨 문제입니까? 어휘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어휘 문제는 보기 단어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기 단어를 내게 모두 모른다 라고 하면은 굳이 시간을 쏟지 마시고 찍고 다른 문제를 보시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23번을 정리를 해보면 문장 구조가 중요했던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who를 설명했는지에 대해서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번 키포인트 위주로 복습해 보세요. 자,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자, 24번 다시 푸실 수 있는 시간 30초요. 자, 보겠습니다. 보기를 쭉 봤더니 무슨 문제예요? for, until, from, on 이런 거 다 전치사 문제입니다. 자, 전치사 문제는 뒤에 있는 명사 또는 그 문장의 동사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train은 열차는 뭐 하지 않을 겁니까? depart가 뜻이 뭐예요? 출발하다라는 거잖아요. 출발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빈칸 7이니까 7시까지 출발하지 않겠죠? due to는 뒤에 명사 하나를 가지고 오면서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는 전치사예요. 자, 어떤 것 때문에요? 몇 가지의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7시까지 출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빈칸에는 뭐뭐까지라고 해석이 되는 전치사 넣어주면 되겠네요. A4 동안 위에서 B until 뭐뭐까지 from 뭐뭐부터 다음에 on 무엇 무엇에 무엇 무엇 위에 정답은 B. 실제 기출에서는 요즘 until이랑 by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until도 by도 둘 다 뭐뭐까지란 뜻이 있어요. 자, 근데 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지속이냐 아니냐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시까지 출발하지 않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트레인은 7시까지. 자, 지금부터 이 7시라는 이 시간까지 쭉 뭐 하는 거예요? 출발하지 않는 거죠. 지금부터 7시까지 쭉 요렇게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쓴다라는 거죠?
until을 쓴다라는 거예요. 지속. 예를 들면은 나는 내일까지 이 호텔에서 stay, 머무를 거예요. 이런 문장도 어때요? 내일까지 호텔에서 머무르는 거니까 계속 호텔에 있는 거죠. 쭉 지속하는 거죠. 이런 문장에서는 until을 쓰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예를 들면 by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일시적인 상황을 얘기해요. 자, 예를 들면은 그거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내일까지. 이 문장 생각해 볼게요.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내일까지. 그럼 내일까지 하루 종일 이메일을 보내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쭉 지속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시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라는 문맥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by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이 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실제 기출 연속 2번 이제 출제가 됐거든요. until과 by의 차이 기본적으로 하나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part 5 문제 해설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6 들어가겠습니다. 자, 6 문제를 다시 풀어보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근데 편의성을 위해서 잠깐 스탑 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풀어보신 다음에 해설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5초 뒤에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25번입니다. 자, 25번부터 28번까지는 Part 6고요. Part 5와 Part 6의 차이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5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제입니다. 문법과 어휘 문제로 이루어져 있죠. 자, Part 6는 어떤 겁니까? 한 지문입니다. 지문 속에 문법, 어휘, 문장 삽입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 파트죠. 똑같은 어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달라요. 5는 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 문장만 봐도 됩니다. 자, 근데 6는 핵심의 흐름입니다. 흐름. 특정 단어를 맞추는 문제도 그냥 그 문장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반드시 앞문장과 뒷문장을 읽어서 가장 흐름에 자연스러운 단어를 골라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성분부터 한번 봤는데요. article이니까 기사네요. 핵심은 주제입니다. 새로운 컴퍼니가 런치니까 이제 출범했다 이거죠. 아, 새로운 회사가 하나 오픈되었구나. 그럼 핵심은 new company겠죠? 자, 그럼 이 글은 새로운 회사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틀 전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인데요. LS라는 사람인가 봐요. 자, 이 사람이 뭘 냈어요? 설립을 하고 만들었죠. 무엇을요? 새로운 회사를. 아, 우리 이 문장은 이미 예상할 수 있었죠. 그렇구나. 그럼 이틀 전에 이 인테리어 디자이너였구나. 이 사람이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 이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이 S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고 회사를 설립한 그 사람이죠. 이 CEO예요. 자, 이 S라는 사람은 헤드 일이니까 과거보다 더 이전에부터 과거까지 이제 일을 해왔던 거예요. 어디서요? 이 덴튼이라는 디자인 회사겠죠? 다시. 물론 for the past decades. 지난 10년 동안. 아, 그렇구나. 지난 10년 동안 덴튼이라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해왔었구나. 자, 25번 문제는요. 뭐냐면 문장 삽입이에요. 문장 삽입 문제는 제가 요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앞문장을 요약해 본다면 과거의 회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네요. 10년 동안 근무했다. 괜찮나요? 자, 다음 빈칸 뒤를 보겠습니다. 자, 그녀의 회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실베스터 인테리어입니다. 아,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인테리어 회사를 만들었네요. 자, 그러면 25번 뒷문장을 요약을 해보면 현재
회사의 이름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문장 삽입의 핵심은 뭐냐면 반드시 앞문장과 뒷문장에 언급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언급이 되어 있는 걸 이용한 게 가장 베스트 앤서입니다. 자, 25번 다시 풀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A번부터 데이비까지 제가 해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A번이요. 자, 우리가 keep in contact with 라고 하면 연락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close는 가깝게잖아요. 친밀하게 연락하고 있다. still이니까 여전히. 그녀는 여전히 그녀의 직원과 친밀하게 연락하고 있다. 고용주와. 다음에 B. 자, 그것은 과거였으니까 그것은 그녀가 됐던 시기였다. 무엇이 그 회사의 사장이 됐던 시기였다. 다음에 C. Then 그러고 나서 그녀는 결정했다. 뭐 하기로? 2년 동안 쉬기로 결정했다. 다음에 데이빗. 하지만 그녀는 결정했다. set out은 시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녀 자신의 것을 최근에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자, 25번 다시 푸실 수 있는 시간 10초 드리고요. 이후에는 제가 해설하겠습니다. 자, 25번의 정답은 데이빗입니다. 자,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앞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에 회사를 10년 동안 근무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뒷문장에서는 현재 회사의 이름은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 즉 현재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25번의 문장은 반드시 뭐와 관련된 이야기여야 되냐? 과거의 회사에서 현재 회사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야 된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답이다라는 거죠. 자, A. 친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다. 고용인과 연락을 하고 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뒷문장에서 고용인과 연락을 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됐었나요? 아니요. 다음에 B. 그 시기가 그녀가 회사의 사장이 됐을 때였어. 그럴 수 있죠. 그 시기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25번 뒷문장에서는 현재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헤드가 되었다라는 문장은 없었죠. 다음 C. 자, 그리고 나서 그녀는 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2년 동안 쉬기로 했다. 쉬었을 수 있죠. 근데 근거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데이빗. 자, 그러나가 왜 나왔던 거예요? 25번 이전에 10년 동안 전에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죠. 그러나 그녀는 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자신만의 회사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이름은 무엇이다? 본인의 이름을 딴 이름이다. 자,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데이빗입니다. 자,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A번부터 데이빗까지 보기를 쭉 봤더니 문법 문제 맞나요? 자, 문법 문제는 시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 문장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다행히 나와요. 자, 그래서 26번 우리가 보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그 문장에 동사가 있는가. 자, 동사를 찾아보시겠어요? 자, 마침표가 여기 점 있는데요. 지 앞에 이제 동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which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which라는 친구는 이 뒤에 또 다른 동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which 앞에 동사가 하나 더 있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팀부터 areas까지 동사가 있나요? 없죠? 팀이라는 주어가 왔고 of 그리고 in 이런 거 다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를 소괄호 열고 닫아주면 빈칸은 무슨 자리입니까? 동사 자리입니다.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동사가 아닌 거를 먼저 제거를 해볼 거예요. A번부터 데이빗까지 동사가 아닌 게 한 개 있네요. 정답은요? B죠.
자, 그러니까 ing 붙은 거는 동사일 수 없으니까 AC, 데이빗 중에 고민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2번을 뭐를 볼지는 그 다음에 보기가 결정을 해줄 건데요. 자, A, C, D의 차이가 뭔지 봤더니 데이빗은 S가 있는데 A와 C는 S가 없죠. 자, 그러면 26번 문장의 주어는 뭔가요? 오케이. 팀 맞나요? 자, 팀이라는 친구 뒤에 S가 없으니까 동사에는 S가 있어야 합니다. 맞나요? 자, 26번의 정답은 데이빗. 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동사가 없었기 때문에 빈칸이 동사 자리라고 생각해서 B를 제거를 했고요. 다음에 두 번째 A, C, D의 차이는 무엇이었다? 동사에 S를 붙일지 말지. 자, 제가 강조하는데요. 다시 한번 오비라는 전치사 있죠?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는 주어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명사에다가 S 붙일지 말지를 고민하시면 안 되겠죠.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뭡니까? 팀입니다. 팀. 맞나요? 오케이. 자, 다음 27번 가겠습니다. 27번, 8번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다 단어 문제예요. 이 친구는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장만 보고 푸시면 안 되고, 앞뒤 문장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 건데요. 27번 문장이 바로, 오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SC는 말했다라는 거죠. 커멘트가 말하다 이거예요. 자, 이 S는 누구예요?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죠. 이 CEO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기대합니다. 나는 기대해요. 무엇을요? 우리 회사에 대한 서비스가 높이 빈칸하기를, 높은 빈칸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기대하고 희망하는 이 사항이 무엇일까요? 우리 회사의 서비스가 A, growth, 성장, B는 수요. 다음에 C는 이제 셀러리니까 돈, 월급. 다음에 데이빗, 확장. 자, 이 서비스가, 회사의 서비스가 수요가 많을지, 성장을 할지, 돈, 셀러리는 좀 부자연스럽긴 한데, 어쨌든, 데이빗은 확장할지, 그거에 대한 근거는 뒷문장에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이 되는 걸 찍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뒷문장 계속 읽어볼게요. 자,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이란 뜻이에요. making sure이라고 하니까 반드시 뭐뭐하게 하다. customers, 고객들이 뭐하게 느끼게 한 거예요? more comfortable, 더 편안하게 느끼게 하면서. 그러니까 고객의 이제 니즈를 맞춰주면서 회사는 빈칸할 수 있습니다. that 이하를 뭐라는 거죠? 이 D가 좀 핵심일 것 같은데요. Their sales, 그들의 판매가 will improve, 뭐 할 것이다? 향상될 것이다. 판매 향상을 빈칸합니다. 자, 사람들에게, 고객들에게 니즈를 맞춰주면서 편안하게 해주면서 판매 향상을 A, 보장합니다. 확신합니다. B, 증명합니다. C, 요청합니다. 데이빗, 준비합니다. 자, 28번 정답은요? A. 그렇죠? 고객들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당연히 판매가 향상이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판매가 향상이 된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고객들이 원한다라는 거죠. 그죠? 고객들이 막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판매 향상을 확신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높은 빈칸. 27번의 정답은요. 높은 demand. 수요겠죠? 수요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건, 하이해진다라는 건
고객들이 좋아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Part 6 해설 마무리 지을 건데요. 단어 위주로 그리고 문장 위주로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스탑 버튼을 누르시고 복습을 다 마무리하신 후에 그리고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Part 7입니다. 자, Part 7도 제가 해설을 이제 시작할 건데요. 29번부터 31번 문제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부터 보죠. 문제부터 봐서 그 문제에 대한 키워드를 지문에 표시합니다. 그게 저의 팁이에요. 지문에다가 표시를 함으로써 그 문장을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29번입니다. 문제부터 받겠죠? 자, about 이하가 핵심이겠습니다. 이 앤더슨 뮤지엄에 대한 툴가 무엇인가? 그럼 이 앤더슨이 어디 있는지 빠르게 보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요? 바로 앞에 있죠. 표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제는 약간 포괄적인 문제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음 30번. 자, 30번에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명시된 것은 무엇인가? about 이하가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Exhibit with coins. 동전 전시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그럼 동전을 포함한 exhibit 찾아볼게요. 빠르게 찾아보세요. coin. 자, 오케이. 저는 찾았네요. coins. 그죠? 코인을 가지고 있는 동전 전시품에 대해서 저는 형광펜을 쳐놓겠죠. 자, 다음 31번입니다. 커스텀 투어에 대한 것은 언급이 된 게 무엇인지 빠르게 찾아보세요. 커스텀 투어 어딨나요? 찾아보셨어요? 여기 있대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저는 문제에다가 형광펜을 이렇게 쳐놨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문장을 위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론 저는 하나씩 봤겠지만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29번부터 빠르게 잠시만요. 풀어볼 건데요. 약간 이건 팁인데 29번은 명확한 키워드가 없었잖아요. 그쵸? 얘는 그냥 이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지문을 읽어줘야 문제를 풀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전 좀 더 세부적으로 특정 키워드가 있었던 30번과 31번 문제를 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지문을 어느 정도 읽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29번 보기를 볼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30번 문제 풀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자, 코인에 대한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이 친구의 이름에 대해서, 전시회 이름에 대해서 집중해 보세요. 단어 밑줄 쳐볼게요. temporary. 뜻이 뭐죠? 단기의 란 뜻입니다. 또는 임시의. 괜찮아요? 자, 단기의, 임시의 전시품 관람입니다. 자, 그럼 해석을 간단하게 같이 좀 해볼게요. 자, 어떤 기간이냐면 5월과 6월의 기간 동안에는 보세요. 무엇을요? 머미. 머미가 뜻이 뭐냐면 미라예요, 미라. 이집트의 미라를 보세요. 그리고 어디로 온? 유럽에서 온 코인이니까 동전을 보세요. 그리고 노스 아메리카니까 북미 지역의 조류라든지 새라든지 매머스, 포유류 이런 것들을 보세요. 자, 그러면 30번 다시 한번 골라보실게요. 자, A. 짧은 기간 동안 박물관에 있을 것이다. A 정답이죠? temporary, 일시적인. B. third니까 3층에 위치되어 있다. 다음에 C. 아시아에서 코인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에 D. 전시.
그러니까 미라 전시회 옆에 있다. 전시관 옆에 있다. 그래서 short time을 제가 패러프레이징을 정리해보면 temporary. 요 단어 진짜 중요해요. 얘를 어떻게 써요? A short time. 같은 단어죠? 자, 다음 31번은 뭐였냐면은 커슨 투어에 대한 이야기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 친구 뒤에 형광펜 친 문장 간단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small fee니까 약간의 돈이 필요가 된답니다. 31번 A번부터 데이비까지 약간의 돈이 필요됩니다. 정답은요? 데이비. 그죠? 돈이 든다라는 겁니다. go on, 진행이 되는데, 진행하는데 돈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A. 자, 그것은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in one day. 1일, 하루 내에 구성이 될 수 있다. 다음에 B. 모든 그룹은, 모든 단체는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럴 자격이 있다. 다음에 C. in any day. 어느 날이든 할 수 있다. 자, 정답은 데이빗. 자, 코스트 머니를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small fee. fee가 요금이라는 뜻입니다. 맞나요? 자, 오케이. 이렇게 30번, 31번을 문제를 풀고 나서 보기를 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한 설명, 그러니까 내가 30번, 31번 문제를 풀면서 알았던 내용으로 29번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9번 A. 자, 오프라인 샵이 있다. 알 수 없죠. 우리 읽은 내용엔 없었어요. 다음에 B. 프리 가이드 투어가 있다. 모르죠, 아직. 다음에 C. 자, 그것은 전시관이 있는데 무엇을 전시하는? artifact, 유물이란 뜻이거든요. 유물을 전시하는 곳이 있다. 다음에 데이빗, 모든 전시관이 같은 층에 있다. 자, 이 친구 다시 한번 이제 풀어보실 수 있는 시간 10초 드리고요. 이후에는 제가 개입해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우리가 이미 이 문단들을 읽었기 때문에 이거 외에서 근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주셨어야 됐는데요. 자, 답에 대한 근거가 되는 문장을 제가 형광펜을 치겠습니다. 자, 지금 형광펜 친 문장에서 아마 단어 자체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객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relics라고 하면 유물이란 뜻이에요. 자, 유물을 보세요. 근데 어떤 유물인가요? 이제 고대 중국이라든지 로마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런 거 자체는 사실 중요하진 않고요. 핵심은 유물을 보세요. 유물을 전시해 놓은 관람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29번의 정답은 뭘까요? 자, 29번의 정답은 C, artifact. 얘가 지금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케이. relic. 유물, 동의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지문에 대한 키워드를 제가 잘 정리했잖아요. 그쵸? 객관적으로 29번은 단어가 어려웠어서 나머지가 아니기 때문에 C로 갔다 라고 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30번과 31번 문제는 그래도 좀 접근해볼 만했다. 미니 모의고사를 매 회마다 풀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 수준에서는 충분했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자, 오케이. 자, 핵심은 8, 7은 패러프레이징이지 않습니까? 제가 패러프레이징 정리해드린 거 위주로 다시 한번 눈으로 좀 훑어보시고요. 자, 준비됐다면 32번부터 34번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32번부터 4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근거가 되는 부분을 이제 지문 속에다가 표시를 해 놓을 겁니다.
자, 3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32번. 이 MC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케이. 이 메카로프라는 친구 MC를 찾아볼 거예요. 쭉 봤더니 오케이. 이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서식을 쓴 사람이네요. 다음 33번. 자, 이 M이라는 친구가 멤버십 때문에 얼마를 써야 되냐. 달러가 지금 보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달러를 빨리 보겠죠. 요렇게. 달러. 이런 거 보겠죠. 다음 34번. 골드 멤버가 받지 않는 거 무엇인가? 자, 골드 멤버를 찾아봐야 돼요. 빠르게 가세요. 골드 멤버는 여기 있죠. 이것도 체크해야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확실한 근거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부터 푸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 M이라는 친구가 지불할 돈이 얼마냐. 근데 지금 가격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 멤버십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멤버십 타입에 의해서. 그죠? 그럼 이 사람의 멤버십 타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타입이 뭔가 봤더니 이 사람 뭡니까? 실버네요. 자, 그러면 실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실버는 얼마를 지불을 해야 합니까? 350달러네요. 자, 그러니까 33번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C. 괜찮습니까? 다음에 34번. 골드 멤버가 받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냐? 자, 골드 멤버가 받는 거요. 첫 번째로는 디스카운트, 할인 받을 수 있고요. 무료 티켓도 받을 수 있고요. 백스테이지가 뭐예요? 뒤쪽이거든요. 무대 뒤쪽에 있을 수 있는,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있네요. 할인, 무료 티켓, 백스테이지. 자, 그러면 34번 헷갈리지 마세요. 받을 수 없는 걸 골라주는 겁니다. 자, A 무료 티켓. 아까 free라고 나왔었죠? 자, A는 가능했고요. 다음에 B가 정답이겠습니다. front는 뜻이 뭐예요? 앞이거든요. 아까 backstage라면서요. 뒤쪽인데 front가 아니죠. 다음에 C go backstage. 뒤로 갈 수 있는 기회 가능했다고 했고 디스카운트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 오케이. 자, 다음 32번입니다. 이 MC에 대해서 명시된 것은 무엇인가? A. renew가 뭐예요? 갱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멤버십을 갱신하는 건가? 다음에 B. 2년간의 멤버십을 등록하는가? 다음에 C. 같은 스트리트에 같은 거리에 있는가? theater, 극장이 있는 곳과 같은 곳에 거주하는가? 다음에 debit, 현금으로 내는가? 자, 32번 다시 푸실 수 있는 시간 30초 드리고요. 이후에는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힌트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payment method. 지불 방법을 뭐라고 체크를 했어요? 체크라고 했죠? 체크. 체크는 뜻이 뭡니까? 현금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32번의 정답은요. debit. 체크. 무엇으로? 현금으로 페이할 것이다. payment method. 오케이. 자, 이렇게 32번부터 34번까지 해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32번부터 34번까지 몰랐던 단어들이 있었는지 패러프레이징 위주로 빠르게 리뷰해 보시고 10초 드릴게요.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 왔어요. 자, 진짜 지금까지 혹시 한 번도 끊김없이 다 들었다 하시는 분은 정말 인정합니다.
왜냐면 지금 문제풀이까지 2시간 반이 지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특강이다 보니까 제가 한 3부로 이루어서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예. 그래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시간까지 집중을 하시는 분 정말 대단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리뷰를 한다라든지 이런 시간까지 껴넣으면은 4시간 이상씩 소요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진짜 마지막 지문이니까요. 마지막까지 이제 집중해서 들으시고 수업이 끝나면 저한테 바로 카톡을 주시면 됩니다. 자, 35번. 2중, 3중 지문입니다. 2중, 3중 지문도 접근법은 같아요. 문제에 대한 키워드를 지문에다가 표시를 하는 게 저의 팁입니다. 자, 그러면 35번부터 39번까지 어떻게 제가 키워드를 표시를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35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Garden in Spring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지문에서 Garden in Spring을 보겠죠? 약간 포괄적인 문제였죠. 다음 36번. 이 Garden Spring 있잖아요. 이 친구, Garden. 이 친구의 현재, 지금 소유주는 누군가? 누가 얘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지금 소유주라는 단어를 쓴 걸 봐서 이 소유주가 몇 번 바뀌었었나 봐요. 그래서 현재는 누구냐? 그죠? 그러면은 오너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아닌 두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후반부에서 좀 나오게 될 거다. 요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37번. 모렐. M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무엇인가? 빨리 찾아봐야 돼요. 어디 있을까요? 오케이. 자, 여기 나와 있죠. 모렐이라는 사람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맞나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잡아줘야 됩니다. 다음 38번입니다. 이 G씨에 따르면 이 전시회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 이중지문이라는 점, 그래서 38번, 그러니까 즉, 네 번째 문제라는 점에서 이 G씨라는 친구를 두 번째 지문 속에서 빠르게 찾아볼 거예요. 자, G씨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맞나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케이. 이 정도. 다음 39번입니다. 이 마르티나 씨는 누구인가? 마르티나 씨 빠르게 찾아볼게요. 어딨나요? 오케이, 여기 있네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장,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거 정보와 기사 글입니다. 한번 간단히는 아니죠. 간단히가 될 수 없죠. 문제 자체가 이중지문이기 때문에 좀 까다롭기도 하고 기사문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해석도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Garden in Spring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이 Garden in Spring이라는 거, 이 지문에서 중요한 친구였잖아요. 자, 얘가 어떤 거냐면 오일이죠. 그러니까 유화로, 그러니까 캠퍼스에 유화로 만든 work, 작품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크기가 뭐 30인치고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뭐예요? work예요. 작품. 작품이었구나. 자, 그것은 painted니까 페인트가 된 거죠. 그려지게 된 거예요. 1998년에. 연도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뭐 하는 동안에요? 이 모렐이라는 사람이 이 플레이스라는 미술 아카데미 있죠. 리치몬드에 있는 이 아카데미 시절에 이제 그려진 그림이래요. 그러니까 이 모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가든 인 스프링을 그린 사람이구나. 괜찮죠? 자, 오케이. 요 정도 보시고요. 35번에 A번부터 데이비까지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번. 자, 이 작품이죠. 작품은요, 서로 다른 오너들이 있었다. 사실 36번 보면서 알 수 있는 보기였습니다. 서로 다른 소유자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자, 다음 B번.
이와 유사한, 이거와 비슷한 다른 페인팅, 그림들이 있다. 다음에 C, 밀리언 달러를 쓰니까 수백만 달러에 팔렸다. 다음에 데이비드, impressionist는 인상주의란 뜻이에요. 인상주의 작품이다. 자, 35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인팅부터 impressionist style. 자, 요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 작품은 행해지게 된 거죠? 무엇으로요? 인상주의 스타일로요. 자, 얘는 35번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언급되지 않은 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급된 거 무엇을 제거할까요? 데이비드. 그죠? 인상주의 작품이다. 자, 계속 갈게요. 다음 문장. 그 밝은 색의 사용은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죠. 무엇에? 이 모렐의 작품에. 다음 문장. 이 garden in spring이라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밑줄 칠게요. 오케이. 네 번째 작품이랍니다. 무엇의 시리즈에? 12개의 시리즈 중에 네 번째 작품이래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작품이라는 것은 얘랑 비슷한 시리즈, 이와 유사한 작품이 있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35번에서 제거할 번호는요? B겠죠. 12개 시리즈가 있었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다음 A는 다른 오너들이 있었는가? C는 sold가 이제 밀리언 달러로 됐는가? C일 것 같은데. 자, different owner에 대한 근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계속 갈게요. 자, 다음 문장 보면은 자, 그 작품은 팔렸어요. 누구에게요? 이 버지니아라는 핵버츠 VH라는 사람한테 팔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리고 나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T 하퍼씨에, THC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처음에는 이 VC에게 팔렸었고, 그리고 나서는 누구에게? 이 TC에게 팔렸다라는 거잖아요. 다양한 소유주들이 있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C입니다. 자, 다음 36번. 그래서 자꾸 바뀌었으니까 지금 소유주는 누군데? 그거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쭉 돌아와서요. 자, 지금은 누가 갖고 있는가? 자, 이 HC의 무엇이었습니까? 소유였었잖아요, 원래는. 그쵸? 티터 서퍼의 소유였는데, who later, 나중에 sold, 팔았답니다. 누구에게 판 거예요? 이 오클랜드 뮤지엄에 팔았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 그 작품은 주기적으로 loans out, 임대가 되는 거예요. 임대가 되는 거는 판 건 아니죠. 이제 다른 전시회에 임대가 되고 있어요. 그럼 현재 소유주는 누굴까요? 네, 이 오클랜드 현대미술관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현재 소유주는 누굽니까? C. 다음 37번. 이 모렐, 화가잖아요. 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37번 A번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자, A. portraits. 초상화예요. 그는 초상화를 그리는가? B. 갤러리를 가지고 있는가? 다음에 C. 애리조나에서 일하는가? 작업하는가? 다음에 데이비드. 자신의 작품을 자주 전시하는가? 37번입니다. 우리가 37번을 이제 풀기 위해서 이제 이전의 문제들을 풀었잖아요. 풀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 이 모렐이라는 사람이 이 garden in spring이라는 작품을 이제 그렸던 화가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문을 넘어왔는데요. 두 번째 지문과 첫 번째 지문은 당연히 연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믿고 가셔야 돼요. 자, 뒤를 봤더니
로컬이니까 지역의 미술 전시회가 성공을 이뤘다 이거예요. 기사문입니다. 자, 이 기사문에서 제가 살짝 좀 봤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작품들 중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전시회에서 그 중에서는 뭐 다양하게 있는데, 뭐 문라인 워크라든지, 뭐 데저트 뷰도 있지만 핵심은 가든 인 스프링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전시회에서는 적어도 이 모렐이라는 사람의 가든 인 스프링이라는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 아실 수 있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제가 형광펜을 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이 근거가 되는 친구였는데요. 볼게요. 자, 이 C라는 갤러리는요. 어디에 있어요? 뭐 시내에 있나 봐요. 투손 시내. 방금 막 마쳤답니다. 무엇을요? 전시회를요. 근데 어떤 걸 특징으로 하는 전시회냐면 작품을요. 현대 예술가들의. 근데 그 현대 예술가들이 어디에 기반을 뒀어요? 오케이. 애리조나요. 애리조나에 기반을 둔 현대 미술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마쳤다. 다시 37번의 정답은 뭘까요? C. 오케이. 그 사람은 이 모렐이라는 이 작가는, 그러니까 화자는 뭘 하고 있습니까? 화가는 애리조나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거기서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요. 오케이. 자, 다음 38번입니다. 38번 이 GC에 대한 포인트는 우리가 여기서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자, 이 사람이 이 전시회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했었는지 자, 핵심이 되는 문장만 제가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자, several이라고 하면 몇몇의 사람들이 make purchases, 구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of the work, 그 작품을 on display. 근데 뭐가 되어 있었던 작품이에요? 전시가 되어 있었던 작품을 구매했다. 오케이. 자, 그럼 38번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A번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A. 오케이. record number이니까 기록적인 수의 사람들이 방문했다. 다음에 B. 오케이. 페인팅 수업이 있었다. 갤러리에서. 다음에 C. 몇몇의 비평가들이 논평을 썼는데요. 무엇에 대해서? 그 페인팅에 대해서. 다음에 데이빗. 문장 구조 한 번만 보면요. being displayeds가 앞에 있는 paintings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뭐 했었던? 이렇게 전시되었었던 이 그림들 중에 몇몇이 were sold, 팔렸다 이거죠. 정답은 데이빗. 괜찮습니까?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마르티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이미 체크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오케이. 자, 이 문장을 위주로 앞뒤로 봤는데 이 마르티나라는 사람은 그들 중에 한 명이었대요. 자, 그럼 그들이 누구인지 좀 알아야겠죠. 앞문장을 봤더니 여기부터겠네요. 자, 그 전시회 기간 동안에 몇몇의 그 아티스트들이, 예술가들이 gave talks. 턱이 뭐예요? 강연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강연을 해줬대요. 무엇에 대해서?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 그럼 그들 중에 한 명인 마르티나 씨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티스트겠죠? 자, 39번. 이 MC는 누구일까요? 정답은요? B. artist. 화가겠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미니모고 파키즈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해요. 오늘 공부했었던 파트 5에서 중요 핵심 문법들을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즈를 보시기 전에 배웠었던 내용을 전체 복습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눈으로 읽고 거기서 마무리 하시는 게 아니고요. 파트 5 문제를 꼭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다시 풀어보면서 실제로 내가 이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어를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파트 1부터 마지막 7까지 내가 몰랐던 단어를 해설지 기준으로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해설지 기준으로 모르는 단어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암기를 하신 후 오시면 됩니다.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해당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복습을 다 하신 다음에 시험 보실 준비가 됐다면 다시 동영상을 재생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모든 준비가 끝나셨다라는 전제하에 5초 후에 테스트 싯을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첫 번째로는 형용사 앞에 쓰일 수 있는, 그러니까 토익이 좋아하는 형용사를 가져오는 동사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적어 보실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until과 by 모두 뭐뭐까지라는 해석이 되는 친구인데요. 전치사죠. 이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것을 적어 보실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there are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blank가 왔고요. 15 orders가 왔습니다.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무엇일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다 보여드리는 것을 캡처하시고 쓰셔도 되고요. 그냥 답안만 따로 노트에 적으셔도 됩니다.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답을 확인하실 준비가 되셨을 때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5초 후에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해설 시작을 해볼게요. 실제로 파트 5에서 동사 뒤에 빈칸이 오잖아요.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다양하게 있죠. 명사도 가능하고 형용사도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부사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형용사가 정답이 될 확률은 5% 정도예요. 실제로 통계는 아니고 저의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 정확한 수치도 아니에요. 다음에 명사가 정답이 될 확률은 70% 정도라고 봅니다. 그럼 나머지 25%는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시험장에 갔을 때 동사 뒤에 빈칸이 왔다. 근데 이 동사가 오늘 정리한 동사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어도 명사를 찍으시는 게 확률상 높습니다. 자, 오늘은 이 형용사요. 그 5%밖에 안 되는 형용사를 가지고 오는 동사들을 1번 문제에서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이 친구들 말고도 많지만 빈출은 딱 4가지였습니다. 자, 토익이 좋아하는 4가지 동사. 첫 번째로는 be, 두 번째로는 become, 세 번째 remain, 마지막 keep. 자, 이 친구 말고도 또 추가로 아셨으면 좋겠는 게 무엇이냐면요. 자, 해당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나는 그가 행복하다라고 믿어. 이 문장이에요. 지금 이 문장의 핵심은 뭐냐면 특정 동사 뒤에 명사가 왔고 그 뒤에 형용사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happily. 부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명사, 형용사를 가지고 오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자, 이 동사를 MBC, TF 동사라고 정리하죠. M은 make, B는 believe, C는 consider, T는 think, F는 find. 자, 이 친구 말고도 또 좋아하는 거. 방금 동사 바로 뒤에 형용사를 가져오는 것처럼 keep 이라든지 live라는 친구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동사들을 마주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명사, 형용사 이 패턴이에요. 특히 토익이 좋아하는 게 find거든요. find의 과거형이 뭐죠? found죠. 이 친구 정말 많이 나와요. 꼭 정리해 놓으세요.
암기하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로 해설할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until과 by의 차이입니다. 둘 다 까지라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일단 첫 번째 차이는 무엇이 있을 거냐면 첨언해보자면 until은 얘는 전치사도 접속사도 둘 다 가능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until 뒤에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by는 주어 동사가 뒤에 올 수는 없어요, 절대. 뒤에 명사만 와야 됩니다. 자, 이거를 용어로 정리를 해보면은요. until은 전치사, 접속사 다 가능해요. 뒤에 명사만 와도 되고 주어 동사가 와도 됩니다. 근데 반대로 by는 뒤에 명사만 가지고 오는 전치사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앞서 제가 설명드렸었던 until과 by의 차이를 문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tg9라는 파일인데요. 혹시 이거 파일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until과 by를 문장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last가 뭐예요? 지속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동사로 쓰였을 때. 그러니까 시행 공사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공사가 이제 3월이면은 3월 이전부터 그 전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서 3월까지 쭉 지속돼서 공사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until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근데 반대로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이것을 제출해야 된다. 다음 달까지 이거죠. 동사의 핵심은 submit에 있는데요. 자, 이거는 다음 달까지 예를 들면 자, 현재에서 다음 달까지 계속 제출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다음 달 이 순간까지 이 특정 시점에 완료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이때는 by를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until by의 차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꼭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에서는 하나만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by를 외우거든요. 그래서 지속이 아니라 이 특정 시장까지 그냥 이 문장을 암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다음 달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의미에서는 제출을 지금부터 쭉 계속 하고 있는 중이 아니잖아요. 지속이 아니죠. 이럴 때는 by를 쓰세요. 자, 마지막 3번 문제 해설 들어가 보면은요. 일단 there are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라는 해석이기 때문에 이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처럼 15 이런 숫자는요. 형용사라고 봐요. 그럼 이 형용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approximately 대략이라는 부사가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핵심 문법들 같이 정리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단어입니다. 저한테 오답 개수를 공유를 해주시면 해설지를 드릴게요. 이 해설지 가장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실까요? 자, 지면은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옆에 뜻이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당 이 화면을 캡처를 하셔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어휘라든지 뜻이 랜덤으로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해설지의 해석 뜻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6개 어휘 중에서 몇 개의 오답이 있었는지 마무리까지 저한테 개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한테 보내주셨어야 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오늘 문제 풀었었던 것에 대한 기록, 그죠? 점수. 오답 개수 있잖아요. 미니모고 오답 개수 요거를 파트별로 보내주셨어야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팝퀴즈 필기하신 거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같이 정리한 필기를 보내주시고, 세 번째로는 지금 문제 풀었었던 어휘 테스트 있잖아요. 요거 26개 중에 몇 개 오답이 있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저한테 보내주시면 오늘 완강 마무리 하신 걸로 인지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